조선 철종 강화도 나무꾼 왕이 되다. 하루아침에 왕이 된 남자 철종. 신데렐라 스토리의 비극. 그래서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익숙한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도 신분이 뒤바뀐 인생 역전은 동화처럼 해피엔딩일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왕들의 진짜 얼굴, 역사물레방아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조선 25대 국왕 철종, 본명 이원범. 강화도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잇던 한 청년은 어느 날 느닷없이 왕으로 지목돼 관군에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조선의 임금으로 등극하죠. 그의 삶은 분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스토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정반대. 왕이었지만 아무런 권력도 없었고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했던 군주. 철종은 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었을까요? 강화도 나무꾼에서 왕으로 철종 즉위의 배경. 1849년 6월 강화도의 한 시골 마을. 나무를 하던 청년 이원범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관군에 포위됩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전하, 이제부터 조선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의 시작은 24대 왕 헌종의 요절로부터입니다. 헌종은 후사 없이 23세 사망했고 왕실은 후계자 난관에 부딪힙니다. 왕족 수가 줄어든 조선 말기, 직계 혈통은 모두 단절되었고 결국 사도세자의 증손자였던 이원범이 가장 가까운 왕손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원범은 왕족 대우를 받은 적조차 없던 인물, 영모에 연루된 조부 은원군의 후손으로 그 자신도 역적의 집안이라 멸시받으며 강화도에서 종살이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도 없고 학문이나 정치 수업은커녕 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는 단지 다루기 쉬운 인형이었기에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철저히 권력을 쥔 안동 김씨 가문이었습니다. 왕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왕을 선택한 것이죠. 철종의 가문, 역적의 피와 천주교 박해. 철종의 집안은 단지 몰락한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깊이 되던 낙인, 역적의 가문이었습니다. 철종의 조부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의 아들 상계군은 정조 시기 영모에 연루돼 처형당했고 또 다른 아들은 천주교 박해로 유배 중 사망했습니다. 철종의 형 원경 역시 영모 혐의로 자살을 강요당한 전력이 있었죠.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은원군의 부인과 며느리는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처형되었고 은원군 자신도 결국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배층은 천주교를 조상 제사를 부정하고 신분제를 뒤흔드는 사악이라 여겼고 왕족이라 해도 예외 없이 탄압했습니다. 결국 철종은 왕족이면서 동시에 영모와 이단의 피를 가진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가 강화도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야 했던 이유이기도 했죠.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 철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유능하거나 적통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치적 실권을 쥐고 있던 안동 김씨 가문과 순원왕후에게 철종은 조종하기 쉬운 이름뿐인 왕이었기 때문이죠. 정조 말기 어린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측근 김조순을 등용하며 정권의 틈을 탄 안동 김씨는 순조 시대부터 권력을 장악합니다. 표명세자가 일찍 죽고 헌종이 8세에 즉위하면서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실시하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 안동 김씨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헌종의 요절은 그들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권력 연장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이원범을 왕위에 올리고 그를 순조의 양자로 편입시켜 정통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순원왕후가 다시 한번 수렴청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기도 했죠. 즉, 철종의 즉위는 왕실의 선택이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세도 가문의 정치적 설계였습니다. 그가 국정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이었지만 현실에서 철종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자격 없이 옳은 자리 학문과 정치력 부족.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은 나라의 정신적 중심이자 학문과 도덕의 모범이어야 했죠. 그러나 철종은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통감두권과 소학일권과 이권을 읽었을 뿐 근년에는 책을 전혀 손에 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초등교육도 마치지 못한 수준이었죠. 강화도에서 생계를 잇던 그에게 정치 수업이나 경전학습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철종에게 조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철종은 국정에 개입할 지식도 권한도 배경도 없었고 그 공백은 철저히 세도가들이 채워갔습니다. 첫사랑 봉이와의 이별, 그리고 강요된 혼인, 왕이 된 철종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은 중전을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은 후계를 위해 전국에 금올령까지 내렸고 철종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간택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철종에게는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화도 시절 천민의 딸 봉이와의 풋풋한 사랑이었죠. 청하동 약수터에서 처음 만났다는 이 첫사랑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순간 봉이와의 인연은 단절됐습니다. 야사에는 안동 김씨 세력이 봉이를 몰래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그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철종은 정략에 의해 철인왕후와 혼인하게 되지만 그는 왕비를 선택할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모두 정치였던 시절. 철종은 인간 이원범으로서의 삶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정문란과 임술밀란 무너지는 조선. 철종이 왕위에 오르던 시기, 조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조세군역 관곡 제도의 붕괴였습니다. 전정은 토지세를, 군정은 병역 대신 군포를,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수확 후 갚는 제도였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탐관오리의 수탈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주와 아전들은 죽은 이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고 곡식에는 모래를 섞어 양을 줄이며 군포를 면제받으려면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민생은 피폐해졌고 조선의 행정은 이미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폭발합니다. 수천 명의 농민이 관할을 습격한 임술밀란이 전국으로 번지며 조선은 사실상 통제불능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철종은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고 환곡제 폐지 등 민심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땅과 권력을 쥔 양반들은 개혁에 반발했고 결국 개혁은 유명무시한 선언에 그치고 맙니다.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철종은 그들을 위해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왕이라는 타이틀엔 권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철종의 개혁 시도와 좌절 염종수 사건과 이정처. 1851년 철종은 드디어 수렴청정을 마친 뒤 친정체제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국정을 직접 이끄는 국왕이 되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철종은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탐관오리 숙청과 환곡제 폐지 등 개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이미 안동 김씨가 장악한 비변사의 손아귀에 있었고 모든 정책은 책상 위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는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외가인 염씨 가문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려 했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염종수는 알고 보니 족보와 비서까지 조작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염종수는 처형됐지만 철종의 정신적 충격은 컸습니다. 개혁 동력은 꺾였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인물은 사라졌습니다. 왕이었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철종의 외로움과 무력감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철종의 친정은 시작되자마자 이미 끝나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절과 쓸쓸한 퇴장, 진짜 인생 역전은 없었다. 1863년 철종은 고작 3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이 되었지만 사랑도 잃고 개혁도 실패한 채 후사도 남기지 못한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일부 야사에서는 철종의 죽음이 안동 김씨의 독살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병과 허약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강화도 시절 비록 가난했지만 건강했던 철종은 왕이 된 뒤부터 끊임없이 병을 앓았습니다. 식체, 설사, 구토, 신경쇠약. 권력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왕이 된 나무꾼이라는 제목만 남았을 뿐, 그 안의 현실은 동화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철종은 차라리 강화도에 이름 없는 청년으로 남았더라면 더 행복했을지 모른다고 말이죠. 강화도 나무꾼에서 꼭두각시 왕으로 철종의 인생은 결코 동화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잊고 지낸 조선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